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먼저 신속 대응팀 선발대가 현지로 떠났습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신속한 실종자 구조를 당부했는데요. 오늘 이슈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자, 이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두 분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총력 대응 지시했고 지금 현지로 또 파견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신 분과 그리고 실종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국제 수습단들이 지금 파견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을 대책본부장으로 해서 일단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어쨌든 그 발빠른 대응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습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와 유교부, 국방부, 소방청을 비롯해서 관계 당국간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헝가리 당국에게도 내지는 또 주변 국가에게도 이런 수습을 위한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어쨌든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온 국민이 함께 애도를 표하고 있고요. 빠르게 좀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도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정부로서는 지금 그 긴급 구조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파견을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헝가리의 그 다뉴브 강에서 그 많은 유람선들 중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크루즈와 지금 충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7명만 구조되고 지금 7명은 유명을 달리하고 또 19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에서 골든타임이 상당히 지나간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초조하게 지금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그 파견된 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을 위시해서 헝가리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그 구조, 실종자 구조에 전력을 집중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강경화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불운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긴급 대책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헝가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또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고 가족들의 현지 방문에 필요한 조치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신속대응팀 일진이 현지로 출발했습니다만 후속대 파견을 포함하여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 빈틈없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현지 공관 모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지 대책반 구성 그리고 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헝가리 당국과 협의하기 위해 오늘 저녁 부다페스트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근본 사고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다뉴브강 유역 주변국들과의 국제 공조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외에서 일어난 우리 국민 피해 사건 사고로는 유례 없는 큰 규모일 만큼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상시 대응 체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현장에서 대사께서 현지에 네, 강경화 장관도 오늘 저녁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보다 대처하기가 좀 더 어려운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언어의 장벽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긴급함이나 애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 이제 그 타국이다 보니. 나라는 그 나라가 대응하는 또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90명 정도가 이제 현장에 투입됐고 그래서 수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복 사고가 나면 예.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총동원해서 어쨌든 수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 상황이라면. 그래서 어쨌든 헝가리 현지 상황이 정확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 그 이제 투입되는 그런 장비나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그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군 병력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 거겠죠. 저희 같으면 해군이나 해경이나 아니면 특별 구조대나 이런 이제 민간 잠수사까지 다 포함해서 총력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고 또 피해 가족들의 신원 파악도 상당히 좀 더디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속하게 정확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난번 세월호 때 보면 그러니까 뭐 속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도가 되고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그 구조 소식이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추가로 지금 실종자들 수습이 안 되고 있다. 좀 안타깝고 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종자 분들을 구조해내는 부분이 가장 급한 사안인데 골든타임이 많이 지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상대국 구조대와의 그 긴밀한 협조가 매우 필수적인 것이 아무리 숙련된 긴급 구조대가 우리나라에서 파견된다 하더라도 그 강의 지형 지물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그 팀이 가더라도 상대국 협력이 아주 불가피한데 과연 그 협조의 수준은 어떻고 또 그들이 협력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들의 구조의 어떤 그 숙련도라든지 또는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거기다가 더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고 또 그 강물이 그렇게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큰 강으로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많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하는 사람들의 또 안전도 굉장히 그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인솔 여행사에서 그런 그 한국인들 관광객들을 인솔하면서 그 조그만 배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유람선에 지금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구명조끼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그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국 여행 가면은 그런 안전이라든지 그런 보안이라든지 또는 신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책임져야 될 여행사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거에 대한 그 에이전트들의 그 훈련이 있었는지 그런 건지 사후 예전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속 대응팀이 아마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자정쯤이면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라도 실종자와 관련해서 빨리 좀 저희가 색다른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강효상 의원 한미 정상통화 유출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불법 기밀 유출이다가 48%, 반대로 정당한 공개다가 33%.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그 불법이다라는 게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33이라는 거는 자유한국당 지지도와 거의 이제 연결된다고 보고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의 사건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마 좀 결집을 하고 이제 당의 입장을 좀 두둔하는 데에 여론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법적인 기밀 유출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난감한 일 아닙니까? 비상식적이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강효상 의원에 대한 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이제 좀 멈출 때가 지났습니다.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이 나서서 강효상 의원의 불법 행위를 감싸고 두둔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실 때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강효상 의원의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 제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효상 의원이 그 외교관이 오늘 또 파면까지 됐습니다. 네. 가장 큰 징계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아마 장시간에 걸쳐서 공무원으로 등용될 수가 없고요. 5년 정도. 그다음에 그 연금도 2분의 1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그렇게 된다면은 강효상 의원은 자신의 후배를 정말 그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분이 스스로가 이렇게 번질 줄 몰랐다, 공개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강효상 의원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이 검찰 수사가 받아질 경우에 보호를 하겠다는 예. 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어줄 수 사실.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불법 행위를 한 강효상 의원을 범법자를 두둔하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난장판 국회를 만들었던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범법 행위를 한 국회의원까지 감싸는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이 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할 일은 강효상 의원을 감싸고 두둔할 것이 아니라 예. 법적인 절차에 맡기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을 한국당에 두둔하고 비호한다는 지금 이 이야기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정쟁화 되는데요. 저는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간의 그 통화는 3급 비밀입니다. 기밀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와대에서 외교부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가 그것을 관련국 대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미대사죠. 예. 그 친전으로 보내면 주미대사는 본인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필요에 의해서 관련 공사에게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 본 사람들도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돌려볼 수가 없습니다. 기밀이니까. 근데 지금 이미 기밀을 돌려봤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만큼 현 정부의 외교부 그리고 주미 대사관이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강효상 의원은 그가 보수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예. 그 대통령 간의 정상 통화에 대해서 그 기밀을 유출해서 본인이 공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찬가지로 정청래 전 의원 건이 또 같이 물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절차로 볼 때 정청래 전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방송에서 청와대의 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에 대한 로우 데이터, 예. 대화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패널들이 의아해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한 식견에 근거한 내용이었다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 말을 했고 또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정말 유머러스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외교부에도 알리지 말아야 될 정상 간의 통화가 예. 이미 유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의 서면 브리핑 내용보다도 더 자세한 내용을 본인이 어쨌든 기술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지금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상 간 통화의 내용은 유출하는 자체 그리고 또 그 청와대 내에도 누군가가 유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춰서 조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예. 정청래 전 의원의 경우는 그 내용이 사실은 서면 브리핑과 맥이 같아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반면에 강효상 의원의 경우는 청와대에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네. 청와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이 또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향후에 이 문제를 왜 엄중하게 다뤄야 되냐면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상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유출된다면
과연 우리의 외교 상대국이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나쁜 전례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부분, 이 공무원들의 기강회의, 특히 외교부, 주미대사와 관련해서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주미 대사가 지시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책임을 응당히 져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공사관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범법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강효상 의원이 기밀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외교관에게 거짓말로 했고 예.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외교관이 무능한 건 맞죠. 잘못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대사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들고 똑같은 책임을 묻는 행위가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 차인데요. 예. 그동안 이전 정부의 부역했던 소위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외교관의 이런 잘못이 의도된 잘못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개인적 일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해명을 보면 예. 자신이 의도된 실수가 아니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 실수가 3번이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래된 인연이 있는 것이고 그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했다고는 하나 내용인 그러니까 공유된 내용을 보면 예. 굉장히 재질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초년병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한 분이고 그러니까 미국 대사에 그러니까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외교관 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가고 싶어하는 예. 부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이 다른 대사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대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중해야 된다. 책임을 묻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 장관에 대한 책임도 묻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외교부가 굉장히 사실은 좀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태도, 기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깊은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공직사회가 정말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네. 누가 누구를 책임을 묻기 위한 걸로 간다면 저는 제2, 제3의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 네. 대통령께서 직접 유감 표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강이 해이졌다는 건데 그 관련 부처의 수장인 외교부 장관이 전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이미 지금은 정상회담에 대한 통화 유출만 지금 다루는데 예.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강 회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네. 말레이시아에서의 그 대통령 인사말 뭐 이런 사소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는 뭐 의정과 관련하여 또 태극기가 접혀 있거나 네. 아니면 뒤집어지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그 많은 그런 외교적인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실제로 지금 한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한중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이 기밀 누출이 된 이 사건의 발단은 지금 북한이 5월 4일 날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방사포 실험을 했는데 예. 느닷없이 트럼프가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통화를 해야 되는데 아베하고 통화를 해가지고요. 그것도 자기 트위터에다 떡하니 나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와 유익한 통화를 했다. 그리고 무역 문제도 얘기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는 그 스케줄도 없고 통화했다는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정말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